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사를 꿈꾸는 따복TV입니다. 오늘은 장애 등급 신청 방법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2019년 말 현재 우리나라 등록장애인은 261만 명이에요.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 명 정도이니까 전체 인구 대비 5%가량이 등록장애인이죠. 예전에는 장애 등급을 장애 1급부터 6급까지로 나눴었는데 2019년 7월부터는 장애 정도에 따라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는 장애인으로 나누게 됐어요. 그래서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 장애인은 예전에 장애 1급부터 장애 3급에 해당하고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증 장애인은 예전에 장애 4급부터 장애 6급에 해당해요. 난 이미 등록장애인인데 이것 때문에 장애인 등급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나? 그건 아니고요. 대신 복지카드를 잃어버렸거나 갱신할 때에는 새롭게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해요. 정부는 장애인에 대한 여러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어요. 장애 수준과 소득 수준에 따라 장애인 연금, 장애 수당, 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인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장애인용 차량 취득세나 자동차세, 또 공공시설 이용 요금도 면제받을 수 있죠. 증여세나 상속세, 소득세,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도 경감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 이런 혜택들을 받으려면 그냥 장애인이어서는 안 되고 등록 장애인이어야 해요. 그냥 난 장애인인 것 같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장애인으로 어떻게 등록하는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사고가 났거나 질병이 생긴 다음 6개월 이상 병원에 다니면서 여러 치료를 받았는데 그게 낫지 않고 장애 상황이 고착됐다 했을 때 신청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진료받는 기간은 6개월로 잡는데 장애 종류별로 짧으면 2개월, 길면 1년까지도 잡아요. 그런데 전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질병이나 장애에 대한 세세한 내용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의사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여기에서는 어떻게 장애인을 등록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장애인을 등록하려면 지금 거주하시는 지역의 관할 주민센터에 가셔서 장애인 등록을 하는데 필요한 구비 서류가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 이제까지 진찰받았던 병원에 가셔서 서류를 발급받으시면 돼요. 만약 주민센터에서 확인을 직접 못하셨으면 병원에 문의해 보셔도 돼요. 병원에서는 장애인 등록과 관련한 서류 발급을 많이 해본 경험이 있어서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지 알거든요. 그럼 어떤 구비 서류를 발급하면 되는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이건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달라요. 우리나라에서는 장애 종류를 크게 15가지로 나누는데요. 신체 장애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로, 뇌전증 장애가 있고 정신장애는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가 있어요. 이 장애들은 또 세부적으로 각각 나뉘기 때문에 장애 종류는 더 많아지죠. 이 장애 종류에 따라서 구비 서류가 다 다른데요. 크게 진단서, 검사 결과지, 소견서, 진료 기록지 이렇게 나뉠 수 있어요. 이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신규 등록 장애인 중에 어르신은 청각 장애의 비중이 과반수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청각 장애를 예로 들어 말씀드려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진단서가 필요한데요. 여기에서는 귀가 얼마나 안 들린지에 대한 의사 소견과 검사 판독 소견이 있어야 해요. 또 각종 검사를 했던 결과지도 필요한데 이걸 보면 현재 장애 상황을 알 수 있겠죠. 또 최근 6개월간의 진료 기록지가 필요해요. 이건 장애 종류마다 달라서 어떤 건 진료 기록지를 안 떼도 되고 어떤 건 1년치를 떼어야 하고 하는데요. 보통은 최근 6개월치를 떼어오라고 해요. 이 기간 동안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도 장애가 계속된다라고 하면 그 장애가 어느 정도 고착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진료받은 병원이 2군데 이상일 수도 있는데요. 그럼 각각의 병원에 가셔서 서류를 떼어오시면 돼요. 이걸 보고 이분이 병원에서 얼마나 치료를 열심히 받았는지, 치료 결과는 어떠한지, 현재 장애 상황은 어떤지 알 수 있죠. 그런데 주의하실 것이 있어요. 이런 서류를 떼주는 병원이 아무 병원이나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장애 진단 전문 기관에서 떼어야 하니까 그 점은 꼭 확인하시고 서류를 발급받으셔야 해요. 예를 들어 청각 장애의 경우에는 방음 부스가 있는 청력 검사실, 청력 검사 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에서 이런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이런 병원은 동네 작은 병원은 보통 해당하지 않고 최소 2차 병원에는 가셔야 해요. 또 청력이면 청력, 시력이면 시력,
딱 자신이 해당하는 장애 분야에 대해서 서류를 발급받으시면 돼요. 난 다른 것도 아파서 해당 장애와 상관없는 장애도 검사 기록지에 넣었다. 이렇게 하셔도 심사 결과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서류를 다 발급받으시면 이제 주민센터에 가셔서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해서 서류랑 같이 내시면 돼요. 참고로 장애인 등록을 신청할 때는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인데 나이가 어리거나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리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나 부모님, 자녀, 형제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면 주민센터에서는 그 서류에 누락되거나 잘못 적혀 있는 것은 없는지 확인하고 잘 적혀 있으면 그 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보내요. 그럼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그 서류를 보고 장애 여부와 장애 등급을 결정하죠. 청각장애의 경우에는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데시벨 이상이다, 80데시벨 이상이다 하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고 하고,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에서 70데시벨 이상이거나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 이하이면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봐요. 만약 경증 장애인 기준에 못 미친다 하면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없는 거고요. 저는 복지관에서 다리를 불편하시는 어르신들을 많이 뵀었어요. 다리가 잘 구부러지지 않아서 바닥에 앉거나 걷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으셨는데요. 이런 경우는 하지 관절 장애라고 해서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여기에 해당하신다면 장애인 등록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심사를 하고 주민센터에 심사 결과를 통보하면 주민센터에서는 신청인에게 심사 결과를 통지해요. 만약 심사 결과가 적합하다고 통보를 받았으면 주민센터에 가셔서 여러 장애인 관련 서비스를 안내받고 신청 가능한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돼요. 또 복지카드에 신용카드 기능과 하이패스 감면 기능도 넣을 수 있거든요. 해당 기능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장애인 등록에 대한 모든 과정을 다 마친 건데요. 주민센터에 장애인 등록 신청서를 내고서부터 결과를 받는 데까지 약 한두 달 정도 걸려요. 만약 결과가 내 생각과 다르다. 예를 들어 난 장애인인 것 같은데 장애인 등록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 혹은 중증 장애인인 것 같은데 경증 장애인으로 나왔다 하면 결과를 통보받고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과에 대한 불평, 불만을 주민센터에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센터는 서류를 받아서 국민연금공단에 전달해주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한 것을 대상자분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신청인과 국민연금공단 사이에 다리 역할만 해주는 것이거든요. 실제 장애 판정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주민센터에 항의를 하셔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오늘은 장애인 등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장애인 등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는 걸로 할게요. 남은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